도로 하나만 들어가도 도로 주변에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돈 된다. 역세권이 들어가는 지역에 투자하면 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신설대로 들어오는 지역에 투자하면 돈 된다. 투자의 원칙은 단순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땅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개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내가 돈만 묻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시간에 묻어두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짜리 묻어두는 것보다는 3년, 5년 후에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불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토지는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단순해. 해보신 분들은요. 재미 보신 분들은 이것처럼 투자하기가 쉬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토지를.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토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제일 어렵지만 토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것처럼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면제권으로 인해서 개발 속도감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것과 오늘 제가 하나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새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여러분도 혹시 새만금에 한번 오셨나요? 한번 보셨죠?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은 새만금이 언제 개발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새만금 저거 언제 개발돼서 땅값 언제 올라가?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돼서 땅값이 올라갑니까? 개발될 거라서 올라가요. 어떤 게 답일까요? 앞으로 개발될 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될 게 많으면 땅값이 그만큼 많이 올라갈까요? 맞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보가 하나보다는 2개가 낫고 2개보다는 3개가 낫고 3개보다는 5개가 낫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땅값을 더욱더 폭등시킨다는 얘기예요. 개념적인 부분들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지역들은 도로 하나가 놓여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만금은 정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까요 한번? 그 정보에 대해서?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새만금에 들어가는 정보가 뭐냐 보니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들어보셨죠? 재생에너지가 뭔가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 그쵸? 풍력.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요즘에 뭐 원자력 말이 많다 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원자력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화력발전소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를 조달하는 거는 사실 무리수예요. 정말 무리수입니다. 너무 빨라요. 지금 현재. 너무 빠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세의 흐름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쪽으로 더 가는데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로 잡냐면 새만금 쪽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면 태양광 패널로 다 들어 덮이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분들이.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새만금이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개발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유치가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이번에 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인원 200만 명 정도의 건설 인력이 참여가 됩니다. 200만 명이요? 적은 인원입니까, 여러분들? 10,000명도 많은데 200만 명이면 엄청나지 않아요? 그 200만 명이 거기서 먹고 쓰고 그 생활을 할 텐데,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고용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얘기했는데, 이 고용인구는 그냥 상시 고용인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재생에너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가 10만 개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자, 10만 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도시 하나예요. 도시 하나. 10만 인구 가지고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부안이 55,000명입니다. 인구가. 그 부안의 인구보다도 2배 이상이 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10만이라고 하는 고용 인구만 늘어날까요? 아니, 가족들 안 와요? 요즘에는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 많죠. 주말 부부들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적어도 한 명은 따라와요. 그냥 결국에는 10만이라고 그러면은 한 20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러면 20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0만이라는 인구는요, 어떻게 보면 도시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20만이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먹고 쓰고 즐기고 어떻습니까? 땅을 개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건축붐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어나는 지역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아까 도로 하나 뚫리고 전철 하나 뚫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비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여기 저기 얘기했지만 그거는 조족지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맞죠? 조족지열밖에 안 됩니다. 분들이. 새만금에 비하면 조족지열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까지 과거에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됐는데 앞으로 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군산 부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늘상 오다 보니까 이거 개발되겠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이. 그러나 대세의 흐름은 간다 안 간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땅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야 그래야 크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새만금은 어차피 가기도 되어 있다. 이거 정권이 바뀌든 가게 되어 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 개발청사하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공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공사와 청사가 있다는 거는 청사는 브레인이요. 공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다발이에요.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브레인과 몸뚱아리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자생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때문에 뭐 없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거예요. 문재인 앞으로 정권이 한 2, 3년 남았는데 거기 2, 3년 동안 집중화시킬 게 바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예요.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만큼의 고용 유발 효과하고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거는 패널의 문제가 아니라 패널이 들어가면 이 패널만 들어간 게 이 패널에 따른 연구소, 관계 기관들, 그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떤 엄청난 어떤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6조 원 정도 이상의 개발 가치가 발생을 한다. 여러분들이. 볼까요? 또 하나 볼까요? 자,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온대요. 스마트 수변 도시. 스마트 수변 도시가 뭡니까? 여러분들. 스마트가 뭐예요? 스마트. 일반적인 도시하고는 틀리겠죠. 요즘에 뭐 AI,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을 통해서 집안이 다 제어가 되잖아요. 난방 다 제어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요즘에 그런 것들이 어떤 도시적인 설계가 컴퓨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마트 도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세종시하고 부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스마트 수변 도시인 여기예요. 새만금이 이 세 지역이 대한민국에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도시인데 그 중에서 수변이 또 붙어요. 수변 도시. 그러니까 스마트 수변 도시는 어디가 최초입니까? 새만금이 최초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수변 도시에 어떻습니까? 계획 인구가 2만 1,000명 정도가 들어온다. 2만 1,000명 정도. 그러니까 만 세대 정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겠죠. 분들이. 만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텐데, 들어오게 되면 2024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한 200만 평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 그래요. 200만 평 정도. 200만 평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내외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새만금 관광 1지구 개발이 이루어지죠. 이분들이. 제가 이따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겠지만,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2023년도에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어떻게 보면 월드컵,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대회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그 국제대회가 잼버리 대회입니다. 그 잼버리 대회가 어디에 유치가 됐다고요? 새만금에 유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23년도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평창이 땅값이 왜 올라갔냐? 왜 올라갔을까요? 올림픽 때문에 그 기대 효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이게 대회가 끝나고 나도 어떻습니까? 다른 게 있잖아요. 개발 계획이. 근데 평창 같은 경우는 새만금 어떻습니까? 거기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기대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위험 리스크는 없다.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잼버리 대회는 어떤 결과를 낳냐면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여러분들 올림픽이 예체가 됐으니까 도로를 빨리 뚫었죠. 올림픽이 예체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강릉까지 가는 고속철을 빨리 뚫었죠. 도로망, SOC 이런 것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대회를 통해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빨리 개발될 가능성을 높이고 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마중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잼버리 대회가 된다라는 얘기는 현재 19년도이기 때문에 2023년도 4, 5년 동안 앞으로 개발이 급속도로 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수요를 자극하고 수요를 자극한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단기간에 재미를 볼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단기간에 5년 안에 이분들이 그게 바로 잼버리 대회인데 잼버리 대회가 전국적으로 한 6조 7천억 원 전라북도에만 3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경제적 가치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한 5만 명 정도 참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 때문에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잼버리 대회가 없었다라면 가능했을까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게 안 된, 참, 이번에 무안에 국제공항 있잖아요. 무안에. 지금 전라도에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무안에 국제공항이 하나가 있어요.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같은 전라도지만은요, 전라남도하고 북도가 편이 갈라집니다. 이거는요, 잘못하면. 정치권에 편이 갈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한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편익 효과가 높다. 뭐, 세계 잼버리 대회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돼서 이 약 5만 명에 대한 참가 인원들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공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이 없으면 무안에서 내려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인천공항 타에서 내려오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러나 이번에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 때문에 국제공항이 또 유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잼버리 대회 때문에 잼버리 주변으로 해서 도로망들이 빨리빨리 설계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마중물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만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로가 있죠? 남북, 동서이축도로, 남북이축도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도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잡혀 있어요. 개발 계획이. 여기 부분들이. 동서이축과 남북이축도로는 이따 간단하게 보여주겠지만 새만금의 도로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 방조제가 CC 야미도구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망들 중에서 이 동서 이축도로는 어떻습니까? 이 도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서. 이게 우회 1, 그 다음 2, 요거 3라인. 이 도로인데 이 동서 이축 도로가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남북 이축 도로인데 남북 이축 1구간은 이미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2구간이 이 도로가 이제는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는 이 지역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항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여기 아니면 여기 하퍼지구 이 두 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도로가 되면은 십자가 형태로 들어와서 새만금 개발에 이 내부 용지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탄력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100%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새만금에 또 신항만이 들어가네요. 신항만. 자, 아까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물류의 트라이포트 뭡니까? 항만. 또 뭐야? 공항. 그 다음에 뭐예요? 철도. 이거예요.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도로망이죠. 그쵸? 도로망. 근데, 자, 우리가 도로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땅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항만이 들어가요. 항만. 자, 예를 들어서 영종도가 뜬 이유가 뭡니까? 공항이 들어가서 떴죠. 여러분들 영종도만큼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지는.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영남권 개발에서 서해안 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서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서 지금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번 도약을 시키기 위해서 절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지금 새만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국제공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철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세 개가 주물럭 거리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탄력감을 더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에 있는 땅값들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분들.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신세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왜? 아직까지 안 가봤어요. 이분들이. 왜? 스마트 도시도 없었고요. 그쵸? 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세계가 철도하고 공항과 항만이 세계 같이 들어가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그 주변의 개발에 어떻게 미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개발되는 이유는 잼버리 대회가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들이. 자, 볼게요. 자, 새만금 국제공항. 자, 국제공항. 자,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예요. 야, 이거 뭔지 아시죠? 자율주행차. 요즘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가? 뭐 알아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쪽에다가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새만금은 있잖아요. 백지입니다. 백지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넣기에 너무 좋은 도시예요. 아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스마트 도시,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자율주행차. 맞죠?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어디에 지금 새로운 새만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만금에 어떤 식으로 땅값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기적으로 엮여서 엄청나게 주변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왔을 때 이제 인구 유입 효과가 엄청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중요한 거는 보니까 있잖아요. 글로벌 부품 기업이 몇 개가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 이거 눈여겨봐야 돼요. 자, 상용 자율주행차 글로벌 전진기지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됐는데 이거 됨으로 해서 기업이 몇 개가 들어온다? 100개가 들어온대요. 100개가.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주변에 파급 효과는 대단하죠. 지금까지 새만금이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안 뚫려서 그래요. 그리고 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간다 그랬다가 사업 포기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도로와 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도로와 매립이 되고 이런 어떤 새만금 국제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다 연달아서 들어가기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언제까지 겨냥이 되어 있냐면 2023년도까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분들이. 자, 보니까 자, 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스마트 뭐 농생명 밸리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새만금이 원래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 또 뭐냐면 스마트예요. 스마트. 요즘엔 다 스마트예요. 다 어떻습니까? AI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농사도 이루어지고 개발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뭐 부가가치,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 엄청나죠. 고용 유발 효과 54,000명 정도 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에 다시 국립공원이 들어옵니다. 3대 국립공원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규모로 국립공원이 들어온다 그러죠.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 개발 규모에 비례해서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거기에다가 신시 아메주구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정보에서 보니까 건설 인력 한 200만 명에다 고용 유발 효과가 한 15만 9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고용 유발 효과는 상시예요. 상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들어오는 거는 30에서 40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가 된다. 알겠어요? 30에서 40만 명 정도. 그리고 근데 새만금이 전체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 향후에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78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78만 명. 그러면 이 78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78만 명이라는 인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부용지에 사시는 분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부용지에 스마트 수변 도시에 사시는 분도 계시거나 내부용지에 사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외곽에 사시는 분이 얼마냐면 48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용지 개발해서 한 30만 명 사시고 나머지는 거기서 못 살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48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살아야 될 텐데 아무래도 새만금에 근처 가까운 데에서 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군산, 김제, 부안이겠죠.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군산, 김제, 부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데 보니까
군산도 좋긴 한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3개의 지역에 따라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군산에 살고 싶습니까? 김제에 살고 싶습니까? 부안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 부안이요? 아, 김제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가 여기다라고 했어요. 자, 맞춰보세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일어나거나 딱 해가지고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군산. 그 다음에. 부안. 누구 처음에 뒤지는 거 우리. 부안이요? 네. 맞습니다. 좀 먼저 빠르셨어요. 나오셔요. 책 드릴게요, 제가. 네. 이거 지금 정말 귀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밝은 문화로. 땅을 한 통 주시지. 네, 제가. 그래서 부안이라고 해요.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은 만약에 새만금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어디서 사실 거예요 했더니 부안에서 살겠다라고 데이터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부안은 이미지가 뭐냐면 관광도시 컨셉이에요. 청정지역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군산은 산업, 그렇죠? 공장들 이런 이미지가 있고 부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광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어떤 자연을 좀 살리면서 어떤 주거 형태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를 해보니까 자 인구가 48만 명인데요. 48만 명이 웬만하면 새만금하고 가까운 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거고 그 지역 중에서 교통망이 괜찮은 지역들 이런 위주로 해서 이제 몰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건축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런 지역에 보니까 자 48만 명 중에서 그걸 3으로만 딱 나눠봅시다. 그럼 얼마 명이에요? 15만 명씩이에요. 맞죠? 그냥 48을 나누기 3으로 한번 해보세요. 15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15만 명인데 부안에서 조금 더 산다고 했으니까 20만 명 잡아봅시다. 부안에만. 그러면 부안에 20만 명이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5만 5천 명에서 20만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25만 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합쳐서 25만 명? 맞죠? 자, 그러면 현재 5만 5천 도시에 앞으로 20만 정도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땅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인구가 2배만 늘어도 땅값이 폭등을 하는데 인구가 어떻습니까? 무려 4배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4배 정도 늘어나는데 부안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벌써 작년에 스타트 시동이 걸렸어요. 작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부안 땅값이 전라도 땅값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오르진 않은 특히 군산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GM 사태라든지 조선소가 경영이 악화가 돼서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라서 자율주행차 이 부분들이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된 거야. 이분들이. 그리고 항상 보면은 위기인 지역에 이번에 더욱더 이번에 국제공항하고 이것들이 통과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군산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통과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군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까지 바닥을 찍었다고 보셔야 돼요. 군산은 바닥을 찍었고 땅값은 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데 지금 어디쯤이냐? 어디쯤에 왔을까요? 옛날에 투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골반이요? 여러분들 골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무릎도 안 왔어요. 발목은 좀 지난 것 같고 한 무릎쯤으로 오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앞으로 20만이 더 들어온다니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에 대한 엄청난 정보와 아까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를 통해서 나온 그런 정보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그 개발될 가능성이 아까 높은 지자체, 3개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물론 김제라든지 이런 데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인구가 가장 몰입이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부안이다. 이분들이. 그래서 부안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까? 이걸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까?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올까? 이거를 연구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20만 명 들어가면 거의 다 대부분 개발될 가능성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개발의 속도가 빠를 지역들, 그런 지역들 아무래도 새롭게 들어오는 도로망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투자의 원칙, 돈이 모이는 곳을 공략을 사실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엄청나게 돈이 몰려요.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몰린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자, 돈이 몰린다. 자, 기업은 있잖아요.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기업은? 수익이 나야 움직이잖아요, 기업은. 기업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윤 창출.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요? 옛날에? 기업은 뭡니까? 이윤 창출 때문에 만들어진 게 기업이잖아요, 분들이. 그러면 돈이 냄새가 난다. 돈이 모인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만금의 돈이 모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는 기업들의 먹잇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몰린다? 그러면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하죠?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축 붐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건축 붐이 일어나게 되면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뭡니까? 땅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요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가 폭발할 지역들을 가서 선점을 하면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요거 하면서 정리를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아까 했던 지역이죠,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자, 새만금 국제공항,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이 됩니다. 분들이. 자, 이게 뭐예요? 아, 차 멋있네요, 그죠? 우리 그 총무과 직원이 멋있는 차를 갖다가 놀았네요. 자율주행차, 산업이 육성이 되겠죠. 아까 이것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고 그랬죠? 이분들이. 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이번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부터 새만금의 탄력을 엄청나게 받았죠.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가 이륙을 한 거예요. 비행기가. 여태까지는 계속 개걸음치다가 비행기가 뜨려면 힘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애플은 MA라고 그러죠.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그 가속도가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밀어붙이는 힘 때문에 비행기가 떴다고 보셔야 돼요. 분들이. 그동안 뜨지 못했어요. 왜?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비행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떴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도 땅값 안 올라간다. 그러나 이제는 비행기가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고도를 높이는 일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지금 도로입니다. 방조제, 그게 남북 1축도로고, 그 다음 남북 2축도로고, 남북 3축도로예요. 그리고 동서 1축도로, 동서 2축도로, 동서 3축도로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항만이 개발되죠? 그죠? 항만이 근데 여기까지 나중에 추가로 다 개발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방조제 사업이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방조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심이 되게 깊죠? 수심이 깊으니까 당연히 큰 배들이 선석할 수 있죠? 이분들이. 큰 배들이 선석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항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지금에 있는 평택항, 지금에 있는 부산항, 지금에 있는 인천항,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항만이 어디입니까? 새만금 항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마트 해변 도시 들어오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들어오고 그 다음에 CC 아미주구 개발되고 그 다음에 뭐 공항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잼버리대에 위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가 지금 아까 남부 동서 2축 도로, 동서 2축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부안까지 여기 뭐입니까? 전주까지. 그 다음에 요 도로가 뭐예요? 남북 2축 도로죠? 이 도로가 바로 십자형 도로인데 이 도로가 뚫리면 내부 개발은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자, 이렇게 그 안에는 관광 레저용지, 국제협력, 그다음 농생명용지, 그다음에 배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인구가 75만 8천 명 정도가 수용 인구예요.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한 76만 명. 그러면 그 나머지 내부 용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주변 지역 및 도시에 유입 효과가 있는데 한 47만 명 정도. 47만 명 정도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인구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거냐? 아까 이건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냐면 스마트 해변 도시예요. 아까 스마트 수변 도시죠. 이거 신항만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호텔 및 리조트 막 수변이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변 특화주거의 단독주택. 여기서 한번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기 한번 우리가 분양을 받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봐봐요. 수변 주거 단독 주거 주택지인데 요 안에 다 수변이 다 완전히. 이거 들어오면요, 이게 한 2만 명 정도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다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분양가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조감도죠, 그죠? 자, 잼버리 대회 들어갑니다. 새만금은 도로, 철도, 국제공항, 신항만 들어가는 트라이포트 이상의 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붐 터진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로 개발되고 그 다음에 전기 사용차 자율주행 기반, 그 다음에 스마트 농생명밸리 잠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시 야미지구 지금 현재 그 관광지구 개발되는 거 좀 부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처음에 땅을 권했을 때 이 지역이 무슨 땅이냐,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먼저 뭘 보라고 했어요? 용도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이 16.6%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 중에서 제가 보라고 한 게 뭡니까? 주거지역이 대한민국에 2.5%밖에 없습니다. 적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개발이 안 될 때야 꿈틀거리지 않지만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요가 폭등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땅값이 폭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논리가. 시적으로 그래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부안에 보니까, 용도 보니까, 이 용도 지역인데요. 지금 보니까 몇 프로냐, 총 100%의 땅 중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소개 몇 프로예요? 네? 1.47배. 도시지역이 9.57이고,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거지역 1.5%밖에 안 되는데 아까 인구가 20만 명이 늘어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움직여? 기존의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당연히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건축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거지 땅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스테인. 여기 스테인도 당연히 효과가 있고. 자, 지금 딱 여기 전체적인 부분을 봅시다. 자, 보니까 아까 이게 남북 이축도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남북 이축도로로 해서 뜬 지역들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남북 이축도로예요. 위에가 아까 이게 공항 얘기 나왔던 데고 공항에 따라서 어디입니까? 의복리, 개화리.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 삼축도로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고급 정보인데요. 올해 안에 이게 이 남북 삼축도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남북 삼축도로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남북 삼축도로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이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거지역 면적이 적죠. 그죠? 여기 위에 보면은 군산에도 보면 군산시청하고 연결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부안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지역, 큰 도시지역하고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남북 삼축을 따라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남북 삼축을 따라서 도시지역이 많은 관계로 아까 했던 대로 인구 유입 효과가 가장 많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남북 삼축 도로 인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부안 군청 주변으로 해서 남북 삼축을 따라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만금이 들어가고 개발되면서 어떻습니까? 개발이 점점 개발되고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하면 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일대 그 밑에 상서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서부터 해가지고 부안군청 주변, 그 다음에 요 일대는 집중적으로 인구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들이. 지금에 있는 도시적 가지고서는 얘기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주거 지역들 위주로 해서 만약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개발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땅값 상승에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오늘 뭐 끝나고 나서 교육 수료 과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마칠 텐데요. 건양다경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죠. 맑은 날이 많고 좋은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 기원합니다. 시간을 통해서.